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3,686호의 특화주택과 전라남도에 월 10,000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 외곽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섣불리 해제했다가는 단기간 집값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설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회복 속도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예측도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씩 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들은 이 불투명한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더욱 막막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불투명한 시기,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전략으로 맞대응할 건지 계획 세우고 계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조금 더 안전하게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90% 이상 또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25년을 부동산 또 시장을 잘 정리하시면서 지식을 함양하셨다고 하면 또 이제 26년도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요. 또 부동산 관리 또 투자 전략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모쪼록 또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성공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오늘도 좋은 정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신다면 또 2026년에도 성공 투자 아마 조금 더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저희 방송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눌 테지만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더욱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1대1 대면 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무료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새해에는요 1월 8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5년 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이제 26년 새해에 또 투자 전략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내용을 또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어줍지 않은 거 몇 채 갖고 있는 것보다 계속해서 이제 또 세금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또 상반기, 하반기로 접어드는 한 7월 정도에는 또 분명히 또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쪽에 부동산을 좀 내 급수를 올리는 즉 상급지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전략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또 좋은 투자처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첫 김종인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1월 8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참여 원하신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과 다양한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 여유자금으로 네. 저 빌라 트룸을 투자해 볼까 싶어가지고. 투룸 네, 빌라를 잘 좀 보셨어요? 몰라서 좀 음. 진단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시청 중이세요? 예, 예. 그러면 소리는 아예 안 들리게 꺼주시고 화면 보시면서 저희 전화 소리로 말씀 이어갈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한 투룸 빌라 정도를 투자해보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여유자금 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 2억에서 2억 중반이요. 네, 2억에서 중반까지. 보신 지역도 조금 있으세요? 예, 여기 영등포 당산동 일가인데요. 네. 지금 거기가 지금 3억 초반? 3억 500 이렇게 하는데 전세가 한 1억 8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네,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엄청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오셨네요. 영등포 당산동.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부동산에서. 당산동 일가에서 그러니까 추천받은 이 물건에 대해서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네. 소장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영등포 어디 쪽일까요? 주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256-137이요. 당산동 256-137이요. 예. 네. 영어로 돼 있네. 잠깐만요. 당산동 256에 137번지. 여기네요. 여기 영등포 구청역에서 영등포 예, 시장역 요 사이에 예. 있는 예. 네, 요 지역. 한번 볼게요. 요 지역에 이제 빌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투룸 다세대 주택을. 예. 네. 그 재건축 진행이 가능할까요? 재건축보다는 여기 이제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당산동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되겠어요. 그냥 재개발을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당산동에 이제 재개발 될지 안 될지 이게 먼저 궁금하신 거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을 내가 잘 세웠는지. 일단은 다세대 주택을 지금 보시는 건데요. 예. 투룸이라고 하셨어요. 예. 금액이 아까 3억 초반대라고 하셨죠? 예. 3억 초반에 전세가 지금 한 1억 8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러면 투자 금액은 한 1억 2천, 1억 3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예. 네, 1억 2천에서 한 1억 3천 정도. 요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는 건가가 궁금하시는 건데 네. 일단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블럭별로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요 블럭이 되는 건데 여기 그냥 이쪽에 그냥 현장 나가셔갖고 부동산 한번 들어갔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갔다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거예요? 네. 아니면 친구가 누가 지인이 여기에 투자를 한번 하셔서 나도 쫓아서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우리 거래하는 부동산 있는데 네. 그 부동산 선생님이 그렇게 최근에 그래가지고 한 40채를 팔았대. 많이 파셨네. 그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영등포에는 어떻게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아니에요. 전혀 영등포는 모르시고? 네, 거주는 안 하고. 네. 현재 거기 영등포에 빌라를 2개를 18년도에 사놨어요. 네.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이 지역을 보면 이 블럭 자체를 보면은요. 네. 여기가 노후도는 상당합니다.
노후도가 그러니까 30년 노후도 기본적으로 해갖고 아마 한 80% 이상이 될 거예요. 노후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노후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층 주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영등포 자체가 지금 지금 해당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깔고 있는 토지가 지금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서울시 조례 250%로 용적률을 묶어놓고 있던 걸 지금 400%까지 쳐 올려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그 중개사분이 뭐 수완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파셨다고는 하는데 일단 노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여기 이 블록 자체를 좀 보면 제가 워낙 영등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블록 자체를 보면 여기에 가구 수라고 해야 될까요? 한 1,100 가구에서 한 1,200 가구 정도가 지금 미래 조합원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지금 세대가 밀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근생까지 뭐 합친다 하면 한 1,300 가구가 될 거거든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짚어보셔야 돼. 요는 뭐냐면 노후도가 30년 노후도가 80%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노후도를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들이 대부분이 근생들이야, 근생. 그러면서 단독하고 그다음에 공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의 비율이 한 4대 6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독과 공동으로 봤을 때 사업성은 괜찮아. 뭐 속도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60%가 공동주택이고 단독이 한 40%니까 뭐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대를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사업 진행하기는 노후도 맞춰지고 분포도 봤을 때 사업 진행하기는 괜찮은데요. 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근생 중공업지대라 보니까 공장 내지는 일반 상가 근생 건물이 여기는 곳곳에 포진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좀 몰려 있으면 그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을 좀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블록 전체에 몰려 있어. 그러니까 포진해 있어.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의율 모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구역 전체에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30년 노후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80%가 되는데 여기에 개발을 좀 한다라고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 소문이 귀신같이 이제 다 퍼질 거거든요. 그러게. 그럼 여기는 준공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준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하고는 다르게 이 일조권에 대한 제지를 안 받아. 그러니까 건물을 높고 반듯하게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5층까지 뿐이 못 짓는 게 아니라 6층, 7층, 8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노후도를 지금 저 용적률을 400%까지 풀어주다 보니까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깎여 들어가는 것도 없이. 그러면 시행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짓고 싶겠지. 개발한다 그러니까 분양 잘 되지. 높고 버리는 땅 없이 잘 지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뽕까지 뽑아 먹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가서 시행을 하겠지. 그러면 이 노후도 깨지는 거는 좀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근생들이 곳곳에 포진을 해 있으니까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노후도가 깨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뭐 동의서를 진구한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노후도가 훼손이 될 것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합원의 숫자가 지금 1,100에서 1,200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를 빌라 자체도 우리가 일반 주거 지역에 짓는 게 아니라 높고 확실하게 지을 수 있거든. 버리는 게 없이. 그러면 조합원의 증가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럼 사업성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럼 추가 분담금 좀 올라가겠죠.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하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온다고는 하겠지만 거기에 이런 문제들을 내재적인 문제를 갖고 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기에 이렇게 괜찮은 땅 같은데 그러니까 뭐 40개 이상을 중개사가 팔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투자비가 1억 2천 정도가 되니까 네. 너도 나도 그냥 들어간 거지. 이런 거 잘 재지 못하고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럼 요 1억 2천, 1억 3천이라고 하면 그냥 아예 같은 영등포구 관할이라고 하면 네. 아래쪽에 아예 주거타운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신길 뉴타운은 지금 좀 비싸고 네. 그 밑에 대림동하고 동작 그 신대방동이 같이 껴있는 시흥대로 주변으로 해서 네. 그 영등포구 대림동 쪽이가 지금 정비 사업이 활발하거든요. 아, 그쪽으로 들어가면 뭐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지금 2억에서 2억 5천 정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좀 아래쪽으로 해서 대림동 내지는 뭐 또 다른 지역도 한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좀 포트폴리오로 좀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저는 이 지역이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중공업 지역에 노후도 그러게. 30년에 굉장히 80% 이상이 되고는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싼 것들이 싼 투자처가 남아 있는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은 방향일 것 같아요. 아, 제 말 참고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새해 부자 되시기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한테 전화 드린 거예요.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잘 연락 주셨어요.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있을 때는 꼭 저희와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 받아보세요.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전화 한 통으로 결정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일 아니죠.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서울 그 다신이동에다가 네, 그 이제 모아타운 같은 걸 대비해가지고 좀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네. 괜찮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한번 전화드렸거든요. 아직 다녀오시진 않으셨어요?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임장도 해보셨고, 네. 네,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금은 2억에서 한 3억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3억, 최대 3억까지 보고 계시고, 답심리동의 모아타운을 말씀 주셨는데, 이 지역에 네네. 이 금액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소장님과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2억, 2, 3억으로 답심이동의 모아타운 투자면 이제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곳 이쪽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아타운 뭐 이쪽에 답심리 두산 아파트 인근 쪽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여기 핫한 곳이 이 지역이 되겠는데 투자를 해도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일단 이 지역을 보시면 지금 청량리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이쪽에 답심리역 사이에 있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이슈라고 한다면 일단 청량리역을 이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십리, 청량리 일대가 지금 서울의 앞으로의 미래죠. 2040년까지 펼쳐질 뭐 3도심, 7광역 중심 중에 이 청량리, 왕십리가 지금 7광역 중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위상이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청량리역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 청량리역 자체가 노선이 몇 개입니까? 뭐 6개, 8개 노선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길이 뚫리게 되면 뭐 돈이 몰리고 그러니까 사람 몰리고 돈 몰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일단 8개 노선이 청량역에서 뻗쳐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청량리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서울 웬만한 곳 또 수도권 광역 지역까지 그냥 편안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표적인 주거타운이 될 수 있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일대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거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네. 지금의 어떤 위세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일부 한 50% 정도 먼저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형성이 돼 있는 곳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이 지금 뭐 전농 나머지 구역들 그러면서 답심리 인근에 뭐 간대매 공원이니 답심역 앞에 있는 또 모아타운 지역이니 이런 데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투자비 자체도 좀 많이 들어가고 왜 속도가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선택 자체는 지역 선택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이 지역은 지금 1, 2, 3 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 지역도 지금 이렇게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꾸려진다. 나머지 비어있던 곳이 채워진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심이 팽배하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보신 요 모아타운 추진구역 그 파크자이하고 두산 아파트 바로 앞쪽에 있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구역을 답심리 36-5번지 인근 모아타운 추진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12월 올해죠. 올해 12월 초에 이달 12월 초에 주민사업 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역계를 완성을 했어. 지금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구역계를 완성을 했고 그러면 구역계가 완성이 돼서 연본 동의서라는 거를 진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연본 동의서를 그러니까 확정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본 동의서를 진구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그만큼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투자를 한 2억 선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투룸 다세대 주택 신축의 금액들이 한 4억 중반 정도의 투자 금액은 한 2억 정도의 지금 매가란 말이에요. 형성되어 있는 가격인데 지금 네.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바로 앞에 있는 답심역 바로 앞에 있는 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요 모아타운 구역을 통해서 네.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보다 지금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한 2년 정도 동안에 여기에 지금 프리미엄 붙은 게 한 1억 5천에서 뭐 한 2억 5천 선, 그러니까 2억 전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연본 동의서를 구한다고 하면 아마도 2년 내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해마다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뭐 여윳돈이 한 2억에서 2억 5천, 2, 3억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몰빵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야. 제 손이 되게 여자들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손이 작고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지 저는 여윳돈은 조금 빼놓고 한 2억 정도로 요 네네. 지역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 형성돼 있는 것 자체도 충분히 지금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저는 매수를 하셔서 네. 뭐 여기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매도를 하시면서 지금 무주택자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뭐 조정 대상 지역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네.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투자는 조금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은 잡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에 네. 나중에 아파트를 받아서 거주를 하셔도 평균적으로 여기에 특색이 지금 이 청량리 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왕십리 또 역 일대에 왕십리 뉴타운 쪽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GBC가 또 예정이 돼 있고 즉 비즈니스 센터가 예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왕십리 쪽에도 지금 또 뉴타운 포함해서 또 주거타운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밑에는 또 바로 이제 성수동이 자리를 하면서 바로 다리 넘어가면 압구정으로 되면서 서울 동부권에서는 또 굉장한 또 주거타운으로 중심 주거축으로 자리매김할 거니까 그냥 중간에 파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에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2, 3년 뒤에 아마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하셔도 되고 2, 3년 뒤에 저희 또 시청을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네네. 그때 전화 한번 주시면서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걸로 하고 일단 우선은 지금 매수는 저는 찬성이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 얼른 가셔서 네네. 또 좋은 물건 잘 선택하시고 물건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 끊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또 세미나도 이용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향성은 좋다. 투자 찬성 의견 드렸는데 3억에 가까운 투자금을 모두 다 한 곳에 몰아넣진 말고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보셨던 지역에 접근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 경제 상황이 그리 썩 좋지 않아서 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아서 연말 분위기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차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쯤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실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김종희 소장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2026년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어줍지 않은 주택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합쳐서 즉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좀 이렇게 똘똘한 한 채 공략을 써서 올라오시는 거고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서울 진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또 서울에서도 이 급지에 대해서 또 상중 하로 나뉘니까 하급지에서는 중급지, 중급지에서는 상급지로 이렇게 좀 옮겨가는 갈아타기 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월간 한번 부동산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26년 상반기에는 또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서울 최상급지 최상급지를 좀 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은 뭐 금이라고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 즉 돈이 있으면 그냥 바로 상급지의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따른다고 하지만 뭐 실거주 하든지 또 현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상급지에 아무리 시간을 내가 투자한다라고 해도 금액이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강남 3구를 우리 흔히 최상급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재건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3억 초반이라고 하면 또 재개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하면 3억 초반의 자금으로 서울 최상급지를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2025년 12월 한 달 동안은요. 이제 완벽하게 규제에 대한 약발은 속된 말로 끝났다.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토부 업무 보고 그에 앞서서 이제 뭐 이 대국민 방송을 하신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주택 가격, 특히나 서울의 주택 가격은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어떻게 제어를 못하겠다. 당신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서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진입 열망 또 소유 열망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론으로는 규제 약발은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도권까지 지금 집값이 들썩인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죠. 즉 지수가 100을 넘게 된다고 하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건데 지금 140에 가까이 숫자 지수가 지금 찍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서울 더 오르겠구나. 또 거래 더 늘어나겠구나 하는 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소비 심리 지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서울의 규제 약발은 조금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신기한 게요. 아파트 거래량이 10월부터 10월
5일 날 규제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강력했잖아요. 세 가지의 이 규제가 그냥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사실 거래는 매물,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다 급격하게 하락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럴 때 이렇게 거래가 하락되면서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서울의 최상급지 또 상급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액이 신고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오히려 일반 분들이 봤던 것들을 찐 부자들, 현금 부자들은 관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쇼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내 현금으로. 그러면서 현금 박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봐왔던 물건들을 경쟁자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동원되면서 아주 우리 인기 아파트, 인기 지역으로 위주로 해서 금액들이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12월에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기사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중간한 여러 채 들고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손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이제는 다주택자 비중이 12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리 타임. 어중간하는 것들 정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싼 것들 여러 개 들고 있던 것들을 합쳐서 큰 금액으로 만든 다음 상급지로 가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계속 사다리 타기로 하면서 상급지로 갈수록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들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더라.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어디? 강남 또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더라. 이런 게 또 한 달간의 월간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매물, 특히나 뭐 매매 물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세 또 월세 물건까지 동반으로 지금 해서 감소하는 건데요.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한 20% 정도의 전체 매매 물량, 전세 물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아까 그 매매 소비 심리 지수 자체도 137을 찍는다라는 건 앞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승에 대한 압박이 굉장하게 이 소비 심리 지수를 누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뭐 좌판 벌리듯이 월간 시장 분석만 하면 뭐 하겠느냐. 내년 초에 내년도 1년입니다. 1년인데 저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일단 내년 초 거기에서도 1, 4분기, 2, 4분기 정도 해서 2, 4분기 정도의 내년 초 시장의 흐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6년이 되겠고요. 일단 2025년 말 그리고 2026년 연초, 연말 연초의 거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소비 심리 지수에서 보여줬지만 일단 연초에 지금 대출이 다시 또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양도세에 대한 중과 배제가 이제 5월 9일 날 일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 뭐 4월에 팔려고 하면 경쟁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연초에 남들이 미처 내놓기 전에 1, 2월 달에 저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배제가 이제 끝나가니까 그 안에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려는 분들의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강력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세금 규제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애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지금 보니까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약, 선거 때에 대선 때의 공약을 굉장히 많이 착실히 잘 이루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세금 규제를 통해서 그냥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학습을 해봤잖아요. 그게 오히려 역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할 정도로 다가왔었는데 세금 규제를 강력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게 되더라도 저는 6월 이후에 그러니까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연초에는 세금에 대한 규제 조정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대출 금리가 좀 이제 안정화되면서 하향 안전화를 좀 가져가는데 이게 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시면 실수는 안 할 것 같고요. 연초에 수도권, 뭐 수도권이 아니라 지금 서울만 일단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파란색이 서울인데요. 2025년에는 그래도 4만 6천 세대 이상이 입주를 했단 말이죠.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됐는데 2026년에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또 27년에는 이제 4자리 1000단위로 그냥 줄어들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 공급에 대해서 강력한 무슨 대책.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12월 15일 날 국토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미리 예상을 해봤잖아요. 이 도심에다가 주택 공급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 참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특히나 요 임차인들, 전월세 시장이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공급도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저는 이 전월세 시장, 즉 서민들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건 공급을 거의 전쟁하듯이 지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전세의 아파트 쏠림, 즉 그나마 안정적인 아파트는 뭐 전세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입자들, 전세 물건들은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되면서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립 내지는 다세대 주택들에 대한 전세 시장은 거의 저는 소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재개발 시장들 우리가 흔히 지금 재개발이 예정되는 곳에다가 지금 전세를 그나마 지금은 갭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소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앞서서 전화 주셨던 분들도 뭐 2억 투자하네, 1억 5천 투자하네 이런 금액으로 지금 재개발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시장이 가장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전세 시장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 연립주택들, 흔히 말하는 빌라들의 전세 시장이 소멸되기 전에 요거를 막차 마지막 기회로 잡고 좀 부지런히 움직이자라는 걸 강조 드리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전세 매물은 지금 토지에 대한 실거주가 또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도 지금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잊지 마시기 바라시겠고요. 자, 그러면 26년 초에 투자 유망 지역은 어디일까?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정비 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유망 지역은 말 그대로 이 규제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곳, 즉 풍선 효과 지역들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뭐 일자리라든가 또 교통에 대한 호재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시면 뭐 실거주 아니더라도 아파트 갭 투자도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면 수도권에서 조금 급이 떨어지는 곳들에 대한 거 정리하면서요. 좀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럼 투자는 일단 정비 사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 흔히 말하면 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지겠는데 압도적으로 재개발이 유리할 것이다. 일단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자유롭고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재개발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기간 자체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그 기간 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 처분 준비 기간 동안은 충분히 지위 양도가 가능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재개발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쪽에 투자하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라들에 대한 전세 시장이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세 갭 투자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게 이 3억 초반 자금으로 서울 최상급지 아파트 투자. 가능한 방법은 누가 뭐래도 재개발뿐이 없다. 재개발 빌라인데 자, 유의점은요. 일단 속도와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증대되면 뭐 금상첨화에 교통 호재까지 되고 그러면서 한강을 조망하든 뭐 그런 지역이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입지 자체가 희소성이 강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라면 뭐 재개발 아니라 재개발 할아버지라도 먼저 잡아야 될 텐데 그런 지역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저는 송파구 삼전동 일대가 굉장히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다라고 지역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강북쪽에서는 번동이었고요. 강북구 번동. 강남쪽에서 대표적인 곳은 삼전동이었단 말이죠. 뭐가? 모아타운이라고 발족을 하면서 모아타운의 시범 사업지구가 강북구 번동과 송파구 삼전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동은 어떻게 잘 와갖고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건데 삼전동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 가격도 다르고 그러면 사업성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따지겠다 보니까 뭐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른데 사업성이 담보가 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2월 달에 뭡니까? 조례안을 이제 예정을 했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야, 이 도심 복합 개발이 되겠어? 라고 해서 비관론자들의 말이 사실은 득세였거든요. 그런데 웬걸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12월 23일 날 서울시 의회에서 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서울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될지가 진짜 되게 의문이었었는데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도심 복합 개발로 모아타운에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삼전동 일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대신 자산 신탁뿐만이 아니라 한국 토지 신탁도 지금 도심 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제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가져왔는데 요거 올해 12월 12일 날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차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에 사업으로 지상 과제로 했던 게 이렇게 5가지였는데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주거 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거 안정에 대한 걸 확대를 해보면 다시 앞으로 가면 주거 안정에서 보면 뭐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거다. 뭐 주거 복지 선도를 하겠다.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 지원이겠다 하면서 수도권과 도심에 대해서 주택 공급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수도권은 큰 문제가 없죠. 뭐 3기 신도시 공략 빨리 좀 더 속도감 있게 한다. 뭐 1기 신도시 뭐 이제는 뭐 후보지 선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 구역 선정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빨리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닿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포커스 자체는 지금 도심 내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했던 게 정비 사업과 도심 복합.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도심 복합을 정부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고 국토부의 업무 과제로 해놨는데 말씀드렸죠. 다시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23일 날.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용적률 완화로 통해서 사업성 자체를 모아타운이 그냥 흐지부지 된 게 사업성 때문에 그랬는데 사업성 개선을 통하는 거고요. 다 신규 공모 추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우선 시범 선정 사업으로 진행됐던 삼전동 일대 특히나 삼전동의 이제 하단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지역은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다. 그래서 삼전동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잠실 본동이 되겠고 잠실동이 되겠고요. 지금 요 섬전역에서 석촌 고분역 사이가 삼전동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서 특히나 하단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 B, C 구역으로 나뉘는데 일단 B 구역 자체가 이렇게 탄천이라는 천혜에 이렇게 한강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지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탄천을 남향으로 볼 수가 조합원들은 거의 100% 남향으로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아타운 B구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좀 정부 정책에도 맞고 서울시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서울시도 이제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좀 관심이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이용하셔도 좋고, 다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또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에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조금은 힌트를 드렸으니까 공부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하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이고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568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부천시 원미구 도당 1-1구역 다세대 주택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도당 1-1구역 같은 경우는 부천에 위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사연이 깊은 지역이죠. 무슨 소리냐 하면 요 춘희역을 한 도보 5분 컷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인데 도당 1-1구역 여기가 참 사연이 많았던 게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뭐 움직임 추진위원 이런 뭐 구역 지정이 됐었어요. 아예 구역 지정이 됐었는데 2015년에 뭐 조합 그 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스텝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사업 시행 인가 마무리 단계죠. 사업 시행 인가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전망, 즉 여기를 아마도 꽤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부천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부천 전체, 이 지역의 도당 1-1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천시라는 곳 자체가요. 저는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을 그릴 것 같고요. 이유는 뭐 몇 가지,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아까 이게 서울의 지금 따뜻한 온기, 서울이 지금 강남 한강 벨트, 강남 3구에서 한강 벨트에서 그 다음 입지, 중위권 입지까지 지금 퍼지면서 중하위권까지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온기가 전해질 곳 수도권에서는 저는 부천시가 가장 물리적인 거리상 가장 빨라질 것 같다. 그러면서 부천은 이제 서울 서부 권역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러면서 주거의 축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이 역 쪽이 지금 이제 GTX가 여기를 개통하게 되면 이 주변은 아파트가 주거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각광을 받을 곳이 춘희역 인근 여기 신중동역에서 춘희역 이어지는 요 도당 1-1구역 같은 경우가 좀 굉장한 좀 상승 압력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음고생이었다. 근데 이제 마음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망 밝으니까 잘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첫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세미나는 이제 1월 8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1대1 상담, 평일에 1대1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투자처들 뭐 소액이 됐든 뭐 아니면 뭐 내 급지 자체를 뭐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 위한 실거주의 이동 이런 것들까지 뭐 아파트면 아파트, 재개발 투자처면 투자처까지 콕콕 찍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이용하시고 또 새해 세미나 때 많은 분들 뵙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거나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